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작 국회에서 보좌진과 국회의원이 돌려보는 게 왜 유출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냥 국회 내에서만 보는 거고, 국회가 아니 뭐 쓸 일이 있으니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 참고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니겠냐, 국회에서만 보고 외부로 유출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게 걱정되냐, 왜 외부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 저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서른의원실에 4급 보좌진을 지냈던 사람이 국정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라는 그 혐의 때문에 지금 국정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보안법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간첩죄, 간첩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른의원이 여러분 민주당에서 몇 선 의원입니까? 굉장히 다선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의 중진 중에 중진이었습니다. 이 중진 중에 중진 의원실에 있는 4급 보좌관이면 보좌관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어떤 걸 요구했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국방부에 요구를 합니다. 즉 국방부가 2급 비밀로 모아놓은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그 허락, 그 뭐랄까요, 그 인가증을 당국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당국이 그걸 허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3급 비밀이라든가 4급 비밀이라든가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비밀 무려 700여 건의 군사 기밀을 수집을 했고요. 이 중에 일부를 유출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혐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출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 A씨라는 사람, 그 보좌관이 모집한 기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대북 억제력의 핵심인 삼축 체계, 킬체인 있지 않습니까? 이 삼축 체계, 그리고 각종 무기 체계의 보유 수량은 물론 정말 극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참수작전, 김정은을 참수하기 위한 참수부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참수작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좌관이 이걸 왜 필요할까요? 서른의원이 이걸 왜 필요합니까? 참수작전이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부대에 의해서 이 부대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장비를 쓰고 있고, 만약 작전이 진행된다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에 침투하고, 이런 정말 고도의 그 비밀이 그 보좌관한테 왜 필요한 겁니까? 자, 왜 필요하냐고요? A씨가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왜 그런 비밀들을 취득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친북 언론, 그 인터넷 언론 보면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언론 매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서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다?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50여 건의 그 기사를 작성을 했고요. 백두칭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김정은을 옹호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 그리고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정은을 서울에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국가 기밀에 접근을 해서 참수작전에 쓰일 수 있는 장비와 어떤 그 인원과 물자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전모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연결되는 정보 아닙니까? 왜 필요했다? 북한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유출이 됐다는 겁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 이유도 북한으로 유출한 혐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자, 이런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것은 산업 기밀을 유출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것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민주당의 4급 보좌진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른의원은 사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른의원 한마디도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몰랐다라는 거죠. 모르면 답니까? 모르면 다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기업이 그들이 가장 아끼는, 그들이 가장 보호해야 되는 그 산업 기밀들을 민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업이 주지 않을 경우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처벌한다. 3년 이하의 깜방에 보내겠다. 즉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 나 너네 깜방 보낼 거야. 너희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거 하나도 상관없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 안 주면 깜방 가는 거야.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이재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재명을 막아야 되는지 수도 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유 정말 상위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겨줄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기업 비밀들 다 중국으로 북한으로 유출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끼는 핵심적인 안보 자산들 언제 어떻게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갈지 모르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미국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한미동맹을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안에서 우리가 미국과 어떤 상당히 많은 군사적인 교류를 합니다. 그 군사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민감한 군사 정보라든가 혹은 뭐 탐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한국과 공유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면 미국이 모든 기술이 북한과 중국으로 유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불안한 상태의 이재명과 정보 공유하겠습니까? 군사 안보 공유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하면 미국의 군사 기술들, 미국의 군사 기밀들도 다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갈 게 뻔한데 왜 합니까? 절대 못 하죠. 자, 한 가지 예시가 더 있습니다. 북의 암호문 보고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이죠.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은 심지어 북한의 암호문 모스부호로 돈돈츠츠 여러분 아시죠? 모스부호로 북한의 지령을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대해서 회답을 보내는 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미향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조총련 행사에 가서 북한을 찬양하는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 참석하는데 든 비행기 값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다갑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국민 세금으로 써가면서 그 자리까지 가서 북한을 찬양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윤미향이고 윤미향의 남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친북 행위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까지 살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도 정말 경천동지할 일인데 그 사람의 보좌관은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에 대해서 어떻게 지령을 받았는지 아세요? 캄보디아에서 받았다는 겁니까? 캄보디아에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받고 그 지령에 대해서 본인이 수행한 그 임무 정황에 대해서 북한의 암호문으로 이렇게 보내다가 적발이 된 겁니다. 자, 좀 확대를 해주세요, PD님. 그 구체적인 내용 좀. 자, 사급 보좌관 A씨 2020년 5월부터 약 2년간 국회에서 근무를 했고요. 2016년쯤에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북한의 난수표 보고 정황, 난수표라는 게 북한이 만들어낸 암호거든요. 난수표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통일뉴스 기자로 활동했답니다. 통일뉴스가 뭐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서른 의원 보좌관이 했던 이 친북 매체 기자 이런 게 통일뉴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민족의 메아리 뭐 이름 정확히 기억 안 나. 메아리 뉴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기자로 활동하면서 국방부 기자단 가입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국방부 기자단, 국방부의 기자로 들어와서 뭘 캐낼 게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국방부 기자단 가입을 시도했지만 국방부가 미리 차단을 한 거죠. 그리고 윤미향 대표 때 운영위원을 하면서 이제 윤미향 의원과 같이 국회에서 근무를 했고요. 윤미향의 남편 김상석 씨는 뭐였습니까? 군 기밀 탐지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한통련 관련 금품을 그 금품 관련해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취재를 요청했어요. 윤미향 의원실에. 윤미향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취재 거부했어요. 자,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있는데 그 윤미향 의원 그 제명하는 것도 민주당에서 얼마나 뜸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뜸을 들였어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비례대표를 줍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 정말 친북 성향 그리고 친중 성향 이것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에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그 민주당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과연 우리가 나라를 맡긴다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 이거 누구 좋으라는 것입니까? 북한 김정은만 좋겠죠? 시진핑만 좋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시청자분들은 뭐 당연히
생각을 잘 하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정말 이게 국민의힘을 미워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국민의힘 정말 잘못했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다라고 질책하시는 국민들 많다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질책 국민의힘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거 정말 잘못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이재명이 들어선다면, 이재명이 만들어갈 나라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국민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재명의 나라, 결국은 이재명 찍을래? 라고 우리가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뭐 탄핵, 어차피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에 가 있으니까 그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혁신하고 개혁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보다는 훨씬 나은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국민의힘이 더 실각한다면, 더 실수한다면 저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결국은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재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미래, 그 암울한 미래가 곧 펼쳐질 거라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안 돼라고 외치만 할 것이 아니라,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고, 이 국민의힘, 결국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 이재명을 막아낼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이 그걸 막겠습니까?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말 처절하게 쇄신하고 처절하게 개혁하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이 잘못했다, 이재명이 민주당이 잘못했다, 저들한테 나라를 맡길 거냐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이 보수 진영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미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이재명이 만들어갈 나라는 곧 우리 눈앞에 올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이재명만은 안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선거 못 이깁니다. 국민의힘 때문에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때문에. 지금 이걸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쇄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게 된다면 이재명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에 나서서 정말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수 정치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탄핵이 부결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변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이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지금 지지율이 10몇 %밖에 안 나오는데 이 지지율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을 회복해야 되고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 보수 지지자분들한테 제가 늘 호소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대통령 잘한다. 국민의힘 잘한다. 우린 정말 잘한다. 응원만 하는 시절은 지났습니다. 응원 중요하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채찍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을 들고 가장 호되게 내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시 수권 정당으로서, 능력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절대 다수, 즉
5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정당으로서 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가장 먼저 아프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매가 아프다는 걸 느끼면서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이 보수 여당이 변하기를 바라는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이구나라고 깨닫고 변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잘한다 칭찬하고 국민의힘 잘한다 칭찬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는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먼저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요, 대통령을 배신하는 길도 아니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한 사람이 보수 여당을 다 대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직자 몇몇이, 국민의힘의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 108명이 보수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보수 유권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수 지지자들이 곧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고, 이 보수 지지자들이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 있어야,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보수 정치의 그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 한두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파 정치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친윤, 친한 이런 계파 정치, 구태 같은 계파 정치 하겠습니까? 한때는 친 이명박계였고, 한때는 친 박근혜계였고, 한때는 친 홍이었고, 한때는 친 윤이었고, 한때는 친 한이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인물에 매여서 인물 중심의 계파 정치를 하겠습니까? 인물이 우리한테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보수주의가 밥을 먹여주는 겁니다. 보수주의가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제시하는 사회의 발전 방향, 국가의 발전 방향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우리한테 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맨 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보수 유권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 지지자들이 정말 똑똑하게 강건하게 딱 이 자리에 버티고 서서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볼 때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은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그들도 흔들리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가 항상 추구하고 있는 것은, 보수주의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한두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을 하면 잘못했다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당대표가 잘못하면 당대표 왜 그렇게 하냐라고 가장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한두 사람한테, 그 한두 사람의 아우라에 우리가 심취되어서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여러분 흠모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은 우리가 충성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정치인은 감시의 대상이고 견제의 대상이고 우리가 항상 매를 들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낱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낱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주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변하지 않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우리 보수층의 어떤 그 국민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왜 잘못된 방향으로 가냐라고 회초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보수주의적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에 기대서 가는 정치 제발 그만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보수 유권자가 국민의힘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재명의 나라는 곧 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감당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손에 커다란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고 국민의힘을 사정없이 내려치면서 정신 차리고 개혁과 쇄신의 길로 가라라고 국민이, 보수 유권자가 명령을 내릴 때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